자, 우선은 연립방식 풀이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좀 기억을 하셔야죠. 대입법이 있었고 가감법이 있었죠. 풀만 하셨나요? 대입법이랑 가감법 할만했어요? 저기만 다 까먹진 않았나요? 그거 알아야지 오늘 푸는데 지윤아. 기억나 안 나? 얘기를 해야 돼. 안 나? 알겠어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오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고 오셔서 기억이 안 나는 분이 계신 관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지윤이 잘 들어주시고요. 네. 자, 우선은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는 모양은, 자, 전개를 먼저 하시고, 얘를 전개를 하시면, 그러면 4x-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동류항이 있으니까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밑에 있는 요식은 그대로 쓰면 2x 플러스 y는 3.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감법을 하죠. 자, 가감법을 하는 이유는 위아래를 더했을 때 문자를 없어지는 애들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어요. 위아래를 빼니까 x가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2y 빼기 y 하면 y 하나 남고 마이너스 1 빼기 3 하니까 y가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그러면은 2x가 7이어서 x는 2분의 7.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게 가감법이었죠? 네. 대입법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자, 대입법으로 하면 요식을 그대로 옆에다 쓰고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2x 플러스 y는 3인데 저는 2x를 넘겨서 y는 3 빼기 2x라고 바꾼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2x 플러스 2에 3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이 돼서 2x 플러스 6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돼서 x가 2분의 7.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2분의 7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면 네, 그러면은 y의 값이 다시 나오겠죠.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대입법. 자, 둘 다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식을 이런 식으로 형태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네모에 집어넣을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게 얘는 2y고 여기도 그래서 2y고 그래서 가감법으로 풀었더니 2분의 7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다. 넘어가겠습니다. 2-1번 2-1번은 소수, 분수가 나왔을 때에는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둘 다 10을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에다 10을 다 곱하니까 4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고 밑에다도 10을 곱하니까 7x 플러스 2y가 5가 돼서 얘네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하죠. 근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뭘 없앨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저는 y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개수가 다르면 맞춰줘야 돼요. 2를 곱하셔서 8x 플러스 2y는 4, 7x 플러스 2y는 5. 그래서 위아래를 빼죠. 그러니까 x가 되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돼서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넘어가면 2y가 12가 돼서 y는 6.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6.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요? 고개 젓지 마시고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너희 특강 가서 이건 배우고 가야 되는 거야. 계산하는 건. 알겠죠?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자, 다음 분수 나왔을 땐 최소 공배수 곱하죠? 2랑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고요. 5랑 4의 최소 공배수는 20이니까요. 네, 곱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네, 6을 먼저 곱하면 3x-2y가 6. 그 다음에 20을 곱하게 되면은 4x-5y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또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없애는 게 더 좋아 보여요? 누가 없앨까요? 둘 다 숫자가 별로여서 저는 y를 없애겠습니다. 위에다 5를 곱할 거고요. 밑에다가 2를 곱해 주시면 식을 새로 쓰시면 15x-10y는 30. 그 다음에는 8x-20y는 여기 왜 10이라고 썼냐? 20. 5를 곱하지 않았어요? 내가 밑에 거 잘못했구나. 죄송해요. 자, 여기 마이너스 10y 맞았고 얘가 10, 얘가 10이죠? 마이너스 10y가 마이너스 1이 곱하면 40. 그래서 위아래를 빼죠. 그러면 7x가 없어지고 70, x가 10. 네, 그래서 x가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하시면 8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0이 돼요. 마이너스 10y가 마이너스 120, y는 12. 그래서 x가 10이고요. y가 1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3-1번이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 계산하는 거 이따가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활용 나왔어요. 네. 활용도 1차 방정식 활용이랑 차이는 없습니다.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와 있는 거에서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네, 과자의 개수를 x라고 나와 있고 빵의 개수를 y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식으로 쓰실 때에는 합이 14개라 그랬으니까 식 하나는 뭐예요?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14가 되는 거죠. 빵의 개수와 과자의 개수 합친 게 14. 자, 요게 식이 되고요. 두 번째 식으로 써야 되는 거는 금액이랑 곱해야죠. 얘가 800원이니까 800 곱하기 x에서 800x. 얘는 600원이었으니까 600 곱하기 y에서 600y. 총 금액이 10,000원이니까요. 800x 더하기 600y가 10,000원.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공은 두 개씩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씩 없애주시면 네, 그러면은 다시 8x 플러스 6y는 100이었고요. 다시 2로 나누면 4x 플러스 3y는 50이라고 최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얘랑 연립방식 할 거잖아요. 네, 저는 얘한테 전체적으로 3을 곱할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3y가 3 곱하면 몇이야? 42. 그래서 위아래를 빼죠. 답은 x는 8. x가 8이니까 자동적으로 y가 6이네요. 그래야지 14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쓰라 그랬으니까 식은 x 플러스 y는 14. 800 정리한 걸 쓰시면 안 돼요. 식을 쓰실 때에는 네, 10,000원. 자,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고 계산을 했더니 답을 쓸 때에는 과자가
8개고 빵이 6개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글로 써주셔야 합니다. 네. 됐나요? 자, 요게 첫 번째 연립방식 활용 문제. 식 쓰는 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은 좀 하셨어야지 여기도 좀 쉽게 돼요. 자, 그 다음에 5-1번에 강준이는 집에서 2km 떨어진 학교. 요거 표 만드는 거 기억하시나요? 거리 속력 시간 다 정해서 표를 만들어야 됐거든요. 1차 방정식 할 때 1학년 거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속 3, 그러니까 여기가 시속 3이고 속력이 두 번째 A 지점부터는 시속 6이니까 시속 6이라고 됐고 거리가 관계 X고 관계 Y라고 쓴 거고요. 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3분의 X, 6분의 Y가 되는 거고. 자, 식으로 쓰시면 거리가 2km예요. X 플러스 Y는 2. 이게 첫 번째 식. 거리식을 쓴 거고요. 시간은 30분 걸렸으니까요. 시속이어서 30분을 2분의 1 시간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3분의 X 플러스 6분의 Y는 2분의 1 시간. 그래서 거리 더한 식 하나, 시간 더한 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쓴 거예요. 속력식은 안 쓴다 그랬어요. 네. 1학년 때도 속력식 나오는 문제는 기차 문제만 빼고 속력식 없다 그랬죠? 네. 2학년 때도 속력식을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6을 곱하죠. 그러면 2x 플러스 y는 3. 위에 있는 얘랑 바로 연립방식 할 수 있겠죠? y는 2. 그래서 위아래를 빼면 x가 1. x가 1이니까 y도 1이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속 3도 네. 그래서 연립방식 쓰라 그랬으니까 식 쓰고 그래서 둘 다 걸어간 거리도 1km 뛰어간 거리도 1km라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은 아직 너무 어렵나요? 이따가 하는 거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활용이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이 학년 거를 배울 때 그때 그냥 죽어라 풀게 될 거예요. 저 부분은 외우시기도 다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단어는 솔직히 아닙니다. 자, 입장료 아까 나온 거랑 똑같고 두 수의 합 작은 수의 3배 뭐 이것도 2-2번만 할게요. 두 수의 합은 수가 두 개가 있겠죠. 하나는 큰 수가 있을 거고 하나는 작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놓고 큰 수랑 작은 수를 xy라고 정해놨으니까 큰 수가 x고 작은 수가 y인데 처음에 두 수의 합, 이 은이 등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28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고 작은 수의 3배니까 의가 곱하기죠? 그러니까 3y죠? 여기에 큰 수를 빼면 빼기 x죠? 그게 20. 네, 이렇게 식이 되네요. 저는 대입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자, 대입법을 하게 되면 얘를 넘길게요. 네, 그러면 y는 28 빼기 x여서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8 빼기 x 빼기 x가 20. 분배법칙에서 곱하면 8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는 20.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64. x는 16. 그래서 x가 16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16을 대입하시면 y는 12. 그래서 큰 수는 16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연립방식 세우시고 푸시오 그랬으니까 여기가 x는 16, y가 12고요. 식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x 플러스 y는 28, 3y 마이너스 x는 20이고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까지 뭐 시험 문제집으로 활용의 유형이 몇 개 안 나왔어요. 전체 활용 유형 중에서 비교를 해도 한 5분의 1 나온 거죠. 네.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네. 계산하는 거를 지금 102까지 지금 좀 풀어주시고요. 네. 이따가 강은이 오면은 뒤에 1차 함수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함수로 나갈 건데, 페이지는 여기 있는 몇 페이지야? 104페이지. 자, 근데 함수라는 걸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우리가 배운 정비례, 반비례를 알고 계셔야지 여기 있는 함수를 좀 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중에서도 반비례는 상관없고 정비례는 꼭 아셔야 돼요. 네, 정비례 기억나요? 정비례 알고 있는 게 뭐 있었죠? 졸려? 눈 떠. x가 증가하면 y가 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정비례 식이 있었죠? 식이 뭐예요? y는 ax. y는 ax. 그리고 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a가 양수일 때에는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일 때에는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고 a는 꼭 정비례일 때는 꼭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자, 이런 거 기억나요? 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기억날까요? 기억나시죠?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강은지도 기억나죠? 열심히 외우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4분면도 다 알고 계셔야 되죠? 네, 여기서 나와 있는 여기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고, 네.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고. 선생님도 다 기억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셨다 생각하시면 이제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 정비례가 원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함수예요. 네, 정비례 원래 옛날에는 정비례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함수라는 말을 2학년으로만 그냥 바꾼 거고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정비례, 반비례 이런 식으로 배운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함수를 이미 배운 거예요. 네, 함수라는 얘기는. 함수라는 의미는 뭐 하나의 값을 내가 입력을 했을 때 하나의 답만 나오면 함수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를 물어봤는데 답이 두 개가 되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맞춰서 답이 하나만 나오면 그걸 모든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달라도 똑같은 답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나오면 돼.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버튼 한 개, 뭐, 이거 설명은 뭐야? 버튼 한 개가 X에 음료수 한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눌렀으니까 음료수 한 개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함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만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이 생수병으로 얘기를 했네요. 함수는 꼭 하나 눌렀을 때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눌렀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함수예요. 네, 하나가 나오는 건 맞잖아요. 네, 생수가 안 나오고 콜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네, 상관없어. 하나만 나오면 돼. 아시겠죠? 똑같은 애를 지목해도 상관없다. 대신 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학년이 지나가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함수값으로 표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함수값으로 써라 그러면 y는 fx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애가 함수 영어로 한 약자예요.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펑션의 약자를 따서 f라고만 쓰면 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x라고 써요. 네, 꼭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y는 fx 이렇게 쓰는데 얘를 우리가 배웠던 걸로 생각했어요. 좌표라는 걸 우리는 배웠죠, 순서상. 자, 제가 3,4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함수 값으로는 4는 F3 이렇게 쓴 거랑 같은 말이에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얘를 함수값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 좌표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표현 방식만 다른 거고 의미는 똑같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값으로 쓰라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다. 네, 좌표로 쓰라 그러면 꼭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다음 표를 완성하고 맞으면 똥 아니면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고. 자, 우선은 한 개에 700원인 거니까 아이스크림 X개의 가격이 Y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정비례인 거죠. 네, 정비례 생각하시면 Y는 AX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1,700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였는데 우리가 정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X분의 Y였거든요. 1분의 700이 A여서 7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 관계식은 Y는 700X였던 거고요. 네, 거기에서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3을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의 값이 y 값이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연수 x의 약수 y, 그러니까 약수를 쓰라는 얘기잖아요. 1의 약수는 1이고 2의 약수는 1, 2죠. 4의 약수는 1, 2, 4잖아. 지금 x가 하나 들어갔는데 얘는 하나 나왔지만 얘는 두 개가 나왔고 얘는 세 개가 나왔죠. 네, 이런 게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x의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로는 아니죠.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근데 얘가 함수가 되려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약수의 개수가 y다라고 하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물어봤으니까 얘는 한 개고 얘는 두 개고 얘도 두 개고 얘는 세 개고 이렇게 되겠죠. 개수는 하나로 정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자, 이게 2번이었습니다. 다음 2-1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래요. 정삼각형이니까 x가 3개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식으로 쓰면은 y는 3x가 되는 거고요. 그걸 대입하시면 3, 6, 9, 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함수인지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함수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예, 맞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네. 함수이다 라고 꼭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x였던 거고 변이 3개죠. 그래서 y는 3x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된다. 자, 이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함수값이라는 것만 지금 배운 거예요. 네, 그거에 맞춰서 식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식이 잘 안 쓰여지면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함수값과 1차 함수의 뜻. 자, 이것도 얘기를 하면 방금 얘기한 함수값은 이제 얘기를 했고요. 표현하는 방식도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쓸 수 있다는 거는 뭐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 이게 정비례였죠. y는 ax가 정비례잖아요. 거기에 지금 플러스 b만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a가 하는 역할이랑 b가 하는 역할을 이따가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 a가 하는 역할은 이미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예요. 가파르기를 결정하는 애였죠. 네,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 구하는 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y 절편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1차 함수를 식을 쓴다. y는 뭐 2x다. 자, 이렇게 했으면 얘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좌표를 구한다면. 자, 얘가 x고 y라면 1일 때 2고 2일 때 4고 3일 때 6이니까요.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1,2고 2,4고 자, 이렇게 돼서 선을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뒤에 플러스 1을 붙였어. 얘가 b죠, 여기서. 네. 근데 b가 하는 역할이 아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랬거든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이 선은 점들이 엄청 많은 애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모든 점들을 이 플러스 1은 위로 한 칸씩 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점들을 다. 그래서 그걸 이어주시면 그게 y는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썼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점들을 밑으로 두 칸씩 전부 다 내렸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그걸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게 y는 2x-2가 되는 겁니다. 하는 역할이 좀 이해가 될까? b가 하는 역할?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을. 네, 그래서 플러스면 위로 가면 되고 마이너스면 밑으로 그 점을 이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b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쓴 것 중에서 요 말도 했거든요. 얘가 방금 설명한 게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이 y 절편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아시면 되는데 내가 위로 이동을 했죠. 근데 여기가 y축이란 말이에요. 얘가 x축이고요. 그러면은 이 선이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이 있어요. 이게 y절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x축이랑도 여기에 만나죠? 이걸 x절편이라고 합니다. 내가 선을 그렸을 때 x축, y축에 만나는 점이 다 x절편, y절편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을 때 y는 2x라는 걸 배웠을 때 자, 얘의 특징이 원점을 지난다 그랬죠? 원래 이 원점이 x절편, y절편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위동하면
위로 이동하면 이게 y절편이 되고 여기가 x절편이 되죠. 벌어지는 겁니다. 네, 모양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뒤에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미리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x절편, y절편은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자, 이제 함수값부터 나왔으니까 함수값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y는 5x 이렇게 쓰면은 이게 정비례 식이었던 거고, 아까 y를 fx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 우리는 함수값으로 쓴다 그랬고, 한마디로 y랑 fx 같으니까 이 y 자리를 fx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같은 함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 x에다 1을 대입해라 그러면 써있는 x 자리에다 다 그냥 1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f1이 5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시면 끝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하란 얘기예요? 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된 거죠.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표현하시면 함수값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음 3번은 5분의 1을 넣으래요. 그러면은 5분의 1을 넣으면 되죠. f 5분의 2가 5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된 거죠.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f 5분의 2가 2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대입하신 겁니다. x자리에다가. 그러니까 가로가 x니까 이 가로를 가리켜 줬다는 얘기는 다 x자리에 대입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4-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1번에 네모안에 알맞는 것을 써놓고 옳은 것에 똥 표시를 하죠. y는 5x-30은 x에 대한 1차 함수이므로 아니 x에 대한 뭐 써야 되는 거야? x에 대한 뭐야 얘는? 뭐 써야 되는 거죠? 함수값? y는 5x-30은 y는 x에 대한 1차식. 1차식? 아닌가? 위에를 볼까요? 함수? 위에를 봐야 되겠죠? y는 x에 대한 뭐야? 1차식 맞는데요? 1차식이라고 써야 돼요? 네. y는 x에 대한 1차식이므로 1차 함수다. 그렇대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얘는 분모가 x가 있으면 1차 함수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네. x는 분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차 함수가 되려면. 근데 분모에 x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1차식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얘 넘기면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y는 3x 플러스 5니까 1차 함수다. 네. 1차 함수가 되려면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y도 있고 x도 있고 등호도 있고 x는 분모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자, 이 얘기였어요. 다음 이거는 이제 풀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y는 ax 아까 설명 다 했는데 다시 나왔네. y는 ax 정비례였죠. 특징 여기 다 다시 써있네요. 다시 얘기를 하고 갈게요.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고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여기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고 배웠고요. 1사분면 3사분면 지난다. 그리고 a가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아까 얘기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왼쪽 위로 향하고요.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고 해도 되고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요. 2, 4 오면 4, 4 오면 지난다. 뭐 나와 있는 얘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는 할 얘기가 없어요. 1학년 거라. 좌표 하는 거 얘기 안 할게요. 네. 얘도 얘기 안 할게요. 자, 이제 다음 112페이지로 가요. 자, 이제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나왔네요. 1차 함수 기본 모양은 아까 얘기한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고요. b가 하는 역할도 아까 얘기했어요. 자, 설명은 제가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에서 y는 y축 방향으로 지금 나타내고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는 x 플러스 2로 바뀌었다. y는 x에서. 다시 얘는 y는 x에서 얘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더니 y는 x 마이너스 3이 됐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하래요. 근데 직선이니까 대표적인 것만 이동하시면 되는 거여서 네, 위로 두 칸 올라가면 전부 다 올려야 되겠죠. 확인되는 애들은 다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들을 자로 이어주시면 이게 y는 x 플러스 2. 다시 가로 2번은요 마이너스 3이니까 밑으로 3칸씩 전부 다 간 거죠. 네, 밑으로 3칸씩 다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켜주시면 y는 x 마이너스 3 네, 이 선이 되는 겁니다. 됐죠?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점들을 이동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직선이니까 두 개만 이동시켜도 되겠죠. 네, 저는 보여주려고 몇 개 더 했지만 점 두 개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동시킬 필요는 없고요. 점 두 개만 찍고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아니야? 아직 보고 있어? 넘어가요. 다음 4-1번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무릎에 답하시오. 자, 지금 y는 2x인데 지금 몇 칸 올라갔어? 4칸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것인지 각각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기억은 4만큼 이동했고요. 니은은 보니까 밑으로 3칸 내려갔죠? 니은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예요. 식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기억은 그래서 y는 2x에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y는 2x에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끝난 것 같은데요. 많이 설명했네요. 네, 그래서 여기 115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1차 함수 먼저 푸세요, 지금. 네.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네, 1차 함수를 먼저 풀어주세요. 강은아. 할 게 너무 많아요? 하기가 너무 싫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잘 가. 자.